이렇게 코인 가격이 조금씩 막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를 때는 좀 밤에 좀 깨 있는 게 낫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장세 때는 저녁에 좀 잠을 빨리 자요. 그래서 7시에 자서 12시에 깼거든요. 네, 밤 12시에. 그래서 지금까지 뭐 이런저런 자료 보고 방향성이 대충 어떻게 가겠다. 그리고 영상을 추려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자, 일단 첫 번째는 비트코인만 지금 많이 올라가고, 뭐 지금 보면 시총 상위에 있는 것 중에는 진폭을 많이 그리는 게 라이트코인 외에 이제 눈에 띄는 게 없어요. 이더리움도 진폭이 많이 그렇게 많이 없는 상태. 그리고 더더욱이나 상대적 박탈감을 되게 많이 느낄 수 있는 코인들이 여기 로우캡 마켓에 있는 코인들 있죠. 시총 하위권 엄청나게 작은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과하지 마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여기까지 올라간 그 어떤 그 가격대가 이게 이틀 만에 지금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면 이 친구가 이제 조정 장세에 들어가거나 횡보하는 데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해요. 자리를 잡는데. 그리고 나서 나머지 아마 코인들이 어느 정도 이제 뭐 시세 진폭을 어느 정도까지는 그릴 거고, 진짜 알트 불장은 올해 연말이 안 온다면 아마 내년 어느 순간으로 아마 밀어 두셔야 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도 12월 안에는 분명히 어느 정도 시세 진폭은 올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원하시는 것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일단 라이트코인이 좀 반등이 좀 크게 왔죠. 라이트코인이 반등이 뭐 10 몇 프로까지 올라가면서 반등이 왔는데, 베이직 어텐션 토큰도 그 추세를 쫓아갈 거다. 누가 이제 해외 차티스트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말을 할 때는 이걸 뭐 당장 사라. 제가 이거 말씀드리는 거는 홀딩하고 계신 분들 위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손절하지 말고 지금 상황에서 이 코인의 펀더멘탈이 나쁜 건 아니기 때문에 손절하지 마시고 한번 기다려 보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체인링크도 마찬가지예요. 차트적인 관점에서 이게 사토시가거든요. 원화가 아니라. 그래서 사토시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광폭 횡보를 하면 보통 이렇게 많이 하락을 많이 그려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마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어요. 이게 하락이 된 게 거의 뭐 9월달? 9월달 뭐 이 정도 때부터 되게 많이 하락을 했는데,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상승을 못했죠. 체인링크 같은 경우. 근데 어쨌건 이 코인도 나쁘지 않은 코인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 손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지켜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이제 비트코인이 급작스럽게 올라서 지난번 2017년 말 2018년 초 1월달 상승까지 거대 진폭을 그리면서 2만 달러를 딱 못 찍는 상태까지 올랐었어요. 그때 가격이 19,800달러인가? 그때까지 아마 찍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급락이 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고 또 반복되는 건 아닐까. 왜? 지금은 더 많이 올랐으니까. 그때 정보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으니까. 자, 그래서 23,000달러 넘는 가격대에 지금 머물러서 지금 현재 이제 장세에 있는데, 이 급락을 하지 않을까? 이런 그래프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되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 수익 실현하시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으실 텐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보는 관점은 뭐냐면, 아마 여러분들 다 공감하시겠지만 비트코인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알트코인은 지금 요 자리야. 그냥 요 자리야. 아직까지 가지도 못했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근데 이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급락을 해버리면 알트코인은 몇 토막 날까요? 과연. 그런 상식적이지 않은 세력들의 어떤 그런 거는 없을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자, 또다시 이제 라이트코인, 알트코인 중에는 라이트코인이 먼저 선방을 치고 나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에이다도 마찬가지로 차트적 관점에서 라이트코인을 추세 추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에이다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에이다도 호재거리 이슈도 있고, 제가 보니까 매스미디어 상에서도 좀 립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홀딩하고 계신 분들 내년 어느 순간까지 지속적인 홀딩을 하셔라. 신규 매수는 자제를 하시고,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드리려고 해요. 상승장일 때는 특히나. 그리고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서 이제 쉽사리 폭락을 할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웃긴 게 뭐냐면 2017년 말에 막 비트코인이 상승했을 때, 이때는
대중 참여가 엄청나게 있었을 때요. 구글 트렌드거든요, 이게.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구글 트렌드 검색에서 비트코인을 검색하면 없어요. 거의 바닥이에요. 대중 참여가 빠진 상승이에요. 지금 현재 상황은. 그래서 기관 장세 위주의 어떤 그 장세가 지금 도드라지게 있는 거기 때문에 그들이 여기서 뭐 수익 실현 뭐 1, 2% 하자고 지금 요 근래까지 지속적으로 매집하는 건 아니다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도 제가 보니까 어저께까지도 매집을 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더리움이 진짜 많이 상승을 해줘야 사실은 대중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홀딩을 많이 하고 있는 알트코인 시세 진폭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에서 요 근래 일주일 전부터는 비트코인 위주보다는 이더리움에 관해서 좀 립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CME 선물 시장도 내년 2021년 2월 8일 날부터 뭐 열린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 사실 알고 보면 DCG 그룹하고도 사실 다 관련이 있거든요. 글렌 허친슨이란 인물이 CME 선물 시장 CBOE하고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식의 얘기를 하죠. 친숙한 투자 수단을 통한 소유권 감사 기능 ETH 이 기호를 사용하여 중개 계정에서 XRS에 있다. 공개 인용, 강력한 보안 및 저장. 그래서 여기에 투자를 해라. 자기네 상품에 투자를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우회적으로 우리가 넌지시 이제 바라봐야 될 게 이더리움 상승에 관해서 유추를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비트코인 시세 진폭이 있으면 다음 타자는 오히려 이더리움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는 거죠. 라이트코인보다 오히려 더 많이.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당장 수익이 안 나오면 안절부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야 이거 괜히 대중들 립하는 거 아닐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야. 막 베리 실버트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물량 떠넘기기 위해서 그런다. 그러니까 당장 수익이 안 나오면. 근데 일주일 후에 반등이 있으면 또 그런 사람들이 또 조용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이니까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대중의 시선으로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가상자산 투자 시장은 내가 당장 투자해서 진짜 단타를 잘 치는 스윙 관점을 잘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분짜리, 5분짜리, 뭐 10분짜리 이런 걸 많이 하시겠죠. 그래서 약간의 수익을 많이 보시겠지만 그게 오래 못 가요. 사실은. 매일매일 1%만 뭐 얻겠다. 그러신 분들도 있는데 진짜 큰 수익을 먹으려면 가상자산 시장은 되게 괜찮은 코인을 장투를 해야 돼요. 저가에 들어갔으면 무조건. 그리고 웨일 알럿에서 지금 보면 3,900만 달러에 USDC가 뿜어져 나왔다. 자, 이거 찍혀서 나왔다. 자, 이것도 어차피 호재죠. 시장 장세에 봤을 때 이게 새벽에 다 일어난 일이고 그레이스켈 자산운용사가 내년에 2021년 초에 광고를 다시 시작한대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캐치프레이즈가 드롭 골드였어요. 자, 또 다른 광고를 내년 2021년 상반기에 하겠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이들이 광고를 했을 때는 과연 시장에 어떤 파장이 있었나. 과거를 되돌려보면 시세가 2021년 초반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광고를 지금 만들고 있다. 그런 얘기를 또 하고 있고, 킴 닷컴이라는 분을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분이 대단한 분이거든요. 이분도 이제 베리 실버트만큼의 영향력은 없지만, 근데 못지않은, 어떻게 보면 이 IT 세상, 블록체인하고 관련된 어떤 이런 쪽에서는 파급력이 어마무시한 사람이거든요.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서 소송까지 벌일 정도로 엄청난 사람이에요. 미국 정부도 이 사람을 되게 싫어해요. 메가 업로드라고 해가지고 P2P 관련한 창업자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고 어마어마한 돈을 비트코인이라든가 뭐 가상자산에 투자를 했죠. 그래서 많은 돈을 벌었고 뭐 그렇다고 이 사람이 뭐 비트코인을 몇천 개 가지고 있다 이 정도 규모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만 단위 그러니까 뭐 수만 개 이상 뭐 딱 정확히 제가 숫자를 아는 건 아니지만 과거 5년 전에 그때도 아마 그때 수만 개였으니까 지금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한마디를 던지네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이다. 비트코인 캐시는 페이먼트 쪽으로 유용하다. 자, 그리고
오늘날 지금 현재 비트코인 캐시는 310달러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측하기에 내년도에 어느 순간에 3,000달러가 갈 거다. 그러니까 10배예요. 지금부터. 그러니까 330만 원 정도. 예, 그래서 지금 현재 30 몇만 원 정도에 머물러 있잖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이제 여기다 이제 얘기를 써놨는데, 결론져서 얘기를 하자면,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더 실용성이 높다는 거죠. 결국에는 비트코인 캐시가. 그래서 자기는 비트코인 캐시에 관해서 불리시라고 생각을 한다. 이 리트윗을 내년에 어느 순간이 되면 다시 한번 리트윗을 할 거다. 이거를 이제 캡처해 뒀다가, 그렇게 이 사람이 예견하는 게 좀 잘 맞는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분 얘기를 듣고 당장 비트코인 캐시를 사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 말도 지금 어느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제 만약에 지금 비트코인 캐시가 27만 원이라면 제가 당장 사세요라고 말씀드릴 텐데, 홀딩자 위주로 보시고 신규는 자제를 하시라는 거죠. 신규는 절대적으로 자제를 하시고, 어쨌든 그렇게 보세요. 그래서 내년 초반에 아마도 이런 일이 이뤄지지 않을까라고 이분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참고로 팀 드레이퍼라는 분이 예전에 비트코인 캐시를 매집하기 시작했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트윗을 지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거 다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과는 분명히 나올 거라 생각하고, 1900만 달러의 BUSD가 찍혀다 나왔다. 자, 팍소스로 이게 옮겨졌다. 이런 얘기도 있네요. 그래서 지금 보면 스테이블 코인이 유난히 많이 찍혀서 지금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고, 인투 더 블럭이라는 그 플랫폼이 있는데, 여기는 플립사이드 크립토는 등급을 매기죠. 기술적인 관점에 등급을 매기는데, 여기는 그 등급이 아니라 이제 향후 시세에 관해서 분석해서 어떻게 진행될지, 그리고 거래소 동향, 거래 동향에 관해서 파악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데인데, 인투 더 블랙 같은 경우도 이제 킵해 두셨다가 나중에 이제 유용하게 활용하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립사이드 크립토랑 이제 병행해서 보시면 되고, 트위터에 이제 누군가가, 제가 이제 항상 즐겨보시는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 골드코인을 모으셨나봐요. 왜 보면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거나 이런 거에 관해서 관심 많은 사람들이 원래는 금은을 모은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가상자산 시장에 이제 투자를 하기 전에 금은을 되게 오랫동안 10몇 년을 모았었지만,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지금 골드코인을 전량 매도를 하면서 이 자금을 이더리움을 사겠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가만히 공통점을 보세요. 요즘에 이제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이더리움에 관해서 리뷰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이더리움을 팔아먹자고 하는 의도가 아니라 이더리움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우회적으로 지금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단계적 조정 당세가 올 수는 있지만 확률상 되게 높다는 거죠. 이더리움 같은 경우. 그래서 비트코인보다 아니면 리플코인보다 오히려 상승률이 많이 적긴 하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이 친구가 아마 파장을 일으키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올해,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올해는 아니다. 사실 알고 보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률을 봤을 때 230%가 아니라 훨씬 더 높거든요. 제가 알기로 400%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나스닥이 41% 상승했고, 골드가 금 가격 같은 경우 23%다. 그리고 S&P 500 지수가 15%다. 달러 인덱스는 마이너스 6%, 그리고 크루드 오일이 마이너스 21%, 그리고 10년물짜리 채권이 지금 보면 마이너스 53%다. 수익률이 쭉쭉 떨어지고 있다. 이걸 양분해서 보면은 이거는 구경제, 전통경제, 이거는 신경제라고 봤을 때, 가만히 보세요.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가상자산 투자 시장을 나스닥이나 S&P하고 묶어가지고 분명히 그림자 금융세력이란 사람들은 세금을 창출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플랫폼을 그러니까 같이 동기화시킬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 단적인 예가 제가 말씀드렸죠. 코인베이스나 디지털 커런시 그룹이나 비트메인이나 리플사나 가만히 보면 IPO를 지금 준비하는 냄새가 슬슬 난다. 이들이 이 나스닥 시장에 입성해서 IPO를
이루면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트리거가 발생되기 시작을 할 거다. 그래서 월가에서 매스미디어 상에서 아마 립을 되게 많이 할 거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아니겠지만. 그래서 어쨌건 여기 나와 있는 이 퍼센테이지는 지속적으로 하락할 확률이 높고 여기 거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는 대중한테 돈을 벌어주기 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지금 세계 정부를 움직이는 사람들, 한국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 미국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 중국 정부에 관련된 사람들, 세수 창출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쪽을 붐업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많은 유튜버들이 지난 한 2주 전,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중국 망한다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을 거예요. 특히나 가상자산 시장에 있는 사람들도 그 뭐 홍콩 얘기를 하면서도 근데 양털 깎기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오는 뉴스를 보고 그냥 단적으로 해석이나 분석을 되게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 시장 상황이나 뭐 코인 투자도 마찬가지로 거시적인 어떤 그런 거에 관해서 방향성을 내가 알아서 움직여야지 그냥 뭐 뉴스에 네이버에 나오니까 다음에 나오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거는 매스미디어는 누가 만들까요, 과연? 예. 그럼 그 이면에 있는 마지막 토시 하나, 마지막 마침표 하나 찍는 사람들은 과연 누굴까요? 그걸 잘 보시면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중은 꼭두각시일 수밖에 없다고 이제 전 항상 생각을 해요. 그게 한국에서 자라온 환경이나 교육부터 이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그걸 연세가 어느 정도 드신 분들은 바꾸질 못하죠. 바꿀래야. 예. 어릴 때부터 이제 트레이닝이 안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비트코인 시세에 관해서 이제 도미넌스에 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난 2016년서부터 보시면 2017년, 2018년, 2019년, 지금 현재 2020년이죠. 매 12월 달이 되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하기 시작을 했다. 지금 곧바로 엄청나게 하락할 거라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2016년 12월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을 했는데 한 번도 이게 그냥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속적으로 올라간 적은 없었다. 이게 차트상 그냥 나와 있잖아요. 2016년도에도 그랬고 2017년도에도 12월 달부터 하락을 했었고 2018년도에도 미온적인 하락이 있었고 2019년도에도 하락이 있었다. 2020년에도 하락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이분이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분명히 결과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비트코인이 앞에 기차, 그러니까 동력원이 돼서 이 전체 가상자산 시장을 끌고 가잖아요. 그리고 여기 우주 왕복선이 여기 이 열차에 타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알트코인들이죠. 자, 이 모습을 잘 보시라는 거죠. 이 메커니즘을 이해를 못하면 내가 알트코인을 여기서 팔아가지고 비트코인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 특히나 시총 낮은 코인들. 안 올라가니까. 답답하니까. 근데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뭐 1,000달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달러짜리가 20,000달러 되는 게 어렵지. 자, 예를 들어서 25,000달러짜리가 50,000달러까지 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알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200원까지 올라가는 거는 삽시간이에요. 순식간에도 올라가요. 하루 만에도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시장을 메커니즘을 보시면서 포트폴리오 전략을 짜셔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제레미 얼라이어라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이 서클사의 CEO잖아요. 서클사 USDC. 근데 코인데스크의 최고 책임자가 마이크 케이시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하고 이제 그 돈의 이동에 관해서 대담을 나눈대요. 유튜브에서.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뭐라고 말씀을 나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디지털 커런시 그룹, 그리고 서클사, 코인베이스, 코인데스크 이들의 모종의 관계, 그리고 돈의 이동에 관해서 지금 대담을 나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한다. 비트코인은 상승한다. 심플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왜 연방준비은행의 이사인 글렌 허친슨은 DC그룹의 이사일까? 그냥 다 정답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레스켈 자산운용사 투자홀딩스에 여기 보시면은 프리미엄, 자, 이더리움이 209%, 상대적으로 라이트코인이 3,212%,
그리고 BCH가 다음으로 높아요. 프리미엄이 1566%. 그래서 라이트코인도 상승했고 뭐 비트코인 캐시는 많이 상승을 못했지만 아까 킴닷컴이 예견을 했죠. 내년 어느 순간이 되면 비트코인 캐시가 300만 원까지 금방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건 관가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고, 라이트코인이 일단 선방을 치고 나갔지만 이더리움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조금 많이 향후에 이제 좀 추세를 지켜보시고, 오히려 상승률로 봤을 때는 XRP보다 못해요. 지금 보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마 아시겠지만, 근데 어쨌든 결과는 분명히 나온다. 그리고 XRP 같은 경우는 내년 어느 순간에 플레이어 네트워크 스파크 토큰에 관해서 생태계가 구현되면서 이 친구도 아마 어느 순간이 되면 지폐가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뭐 부안 애동하지 마시고 그냥 지폐까지 쭉 그냥 장기적으로 보시고, 대중이 지금 빠져있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하는 이유가 구글 트렌드도 그런데 코인이 뭐 대중이 생각하는 것만큼 안 올라서 그런가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면 이게 댓글이거든요. 토큰 포스트 보면 여기 그 메인 핵심 그런 기사 제목이 나와 있고 댓글이 몇 개 달려있나 나와 있어요. 근데 과거에 코인이 이거보다 덜 올랐을 때도 여기 댓글이 30개, 40개씩 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6개, 8개, 6개, 3개, 1개, 8개, 11개. 대중의 관심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관심이 많이 없어요. 어쩌면 실망해서일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폭락 장세가 지금 단기간에 나오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코인텔레그래프 스톡2 플로 S2 F 모델로 봤을 때 2024년 현재 반감기 말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10만 달러에서 57만 6천 달러까지 올라갈 겁니다. 자, 5월달 반감기에 5월 15일 날인가 아마 반감기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기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그때 반감기가 있었을 때 대중 반응이 되게 시큰둥했어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 왜 안 올라가? 그리고 나서 5개월 정도가 지난 후에 10월 달부터인가 아마 되게 많이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기억에는. 그러니까 반감기가 있는 코인들도 주목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채굴되는 양이 한정되어 있는 코인들 있죠. 그런 코인들도 향후에 이제 뭐 내년이 되면 최소한 5개월이 지난 후에 반등 장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어쨌든 비트코인도 또 다른 반감기가 이제 2024년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보시면서 지속적으로 그냥 매집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년 전에 집을 팔고 비트코인 산 뒤 세계 여행 중인 가족이 대박이 났다. 코인당 900달러로 매입했는데 2만 달러 돌파로 사상 최고치가 됐다. 여기 이분이죠. 디디 타우투라는 이분인데 3년 전 수중에 있던 금을 모두 판 돈으로 암호화폐 비트코인을 산 네덜란드 한 가족이 최근 비트코인 급등세에 힘입어 금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때보다 3배 가까운 수익을 올렸다고 16일 미국 CNBC에서 보도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네요. 근데 저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결정을 한다는 자체가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자기 집까지 팔아가지고 전 세계 여행을 한다. 애들 다 데리고 애들을 학교를 안 보낸다는 의미인데, 근데 저도 만약에 제가 결혼해서 자녀가 있다면 저는 한 학교를 보낼 생각은 없어요. 그냥 만약에 한국에서 학교를 만약 다니게 한다면. 왜냐면 틀에 박힌 사고방식에 그렇게 사고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성장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학교를 안 보내겠어요. 저 같은 경우도 좀 또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그거는 제 개인적인 어떤 그런 거니까. 그래서 어쨌건 그 팔아가지고 이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뭐 40여 개국을 뭐 자녀를 데리고 여행을 했다. 이런 얘기가 여기 있네요. 근데 차라리 이렇게 자란 친구들이 나중에 더 큰 일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규정된 교육 방식에서 자란 친구들보다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2017년 12월도와 같은 비트코인 광풍 후 대폭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고되고 있지만 비트코인 상승장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라는 기대도 전망도 적지 않다. 그래서 이분 마이클 노보그라츠는 비트코인 가치가 내년에 코인당 6만 달러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했다. 시트그룹에서는
3억 4,700만 원까지 이룰 수 있다라고 예견을 했죠. 시티그룹이 아마 립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그리고 현재 이제 비트코인 채굴량이 1,850만 개.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밤감기는 4년마다 있다. 2020년에 밤감기가 있었죠. 24년에 또 채굴량이 줄어든다. 6.5개에서 또다시 3.25개로 줄어든다. 채굴량은 2,100만 개다. 자, 채굴량이 한정되어 있는 코인들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지금 현재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그리고 미국 달러 인덱스 지수 90이 깨졌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자, 달러 인덱스가 깨진다. 달러는 제가 2018년도 영상에서 만들어서 말씀드렸다시피 2030년에 아마도 힘을 엄청나게 많이 잃을 거예요. 그때 정도 가면. 중국이란 나라가 1위로 GDP, GNP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라고 말씀하실 분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 과거 10년, 그러니까 과거 5년 전, 10년 전부터 이 에너지의 흐름을 가만히 보면 미국의 미군들이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미국의 미국 군인들이 콜로니에서 전 세계에 있는 어떤 그런 국가에서 미군을 다 철수시키는 거랑 가만히 지금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낌적인 느낌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건 저는 제가 바라보는 관점에서 83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뭐 그냥 미온적인 반등, 달러 인덱스는 89.76 떨어졌어요. 그리고 달러 하락기는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있었는데 2024년 초 이때까지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차트적 관점에서는 83까지 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비트코인이 오를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중간에, 그리고 단기적으로 제가 주식시장이든 가상자산 시장이든 트리거가 발생돼서 뭔가 조정 장세가 올 수도 있는데, 그게 아마도 이 요즘에 보면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창궐하는데 백신에 관한 얘기도 되게 이슈로 많이 부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백신 부작용이라는 얘기가 어느 순간에 시장에 전반적으로 퍼지면서 다시 한번 팬데믹이 다시 한번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백신 부작용 얘기가 어느 순간 트리거로 작용해서 조정 장세를 이끌지 않을까. 주식이든 가상자산이든 개인적인 저의 이제 시나리오고, 그런 사태가 이제 발생돼서 다시 한번 주식시장이든 뭔가 자산시장이 덜컹 한번 하는 시점이 분명히 어느 순간이 되면 올 텐데, 그거를 빌미로 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자 보면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의견을 도모를 해서 7조 달러라는 양적 완화를 어느 순간에 구현하기 시작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삼각편대 있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바이든, 그리고 자넷 옐런 재무장관, 이 세 분이서 아마도 공동 장품을 만들어내서 달러 인덱스 하락, 양적 완화를 도모를 하면서 가상자산의 시장에 아마 역풍이 내년 상반기쯤에 1쿼터 안에는 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알트장일 수도 있고 뭐 얼마만큼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돈을 많이 찍어낸다는 자체가 사실은 가상자산 시장이든 금은시장한테는 되게 좋은 거거든요.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어쨌건 단기적으로 안 좋은 악재가 터지면 백신,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에 관해서 부작용, 그게 아마 되지 않을까라 생각하고, 오늘 새벽이구나. 끝까지 변함없는 신념으로 우리에게 홀딩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방송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엔 조금 팔아서 현금화하면서 정말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네요. 앞으로도 건강한 방송, 신념이 넘치는 방송으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롭게 투쟁하는 저에게도 힘을 가지게 되는 희망의 방송을 계속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만이라도 이미 큰 후원 받았어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후원 받자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 가입 동료에서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받자고 제가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광고를 제가 붙여서 시간이 되시고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광고를 봐주셔가지고 제가 광고 수익을 얻는 건 있어요. 진짜 그것만으로도 저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감사를 되게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앞으로 지금 뭐 수익 약간 난 거 그런 거 말고 앞으로 여러분들 수익 많이 나셔가지고 지금보다 더 풍요로운 삶, 그리고 은퇴도 좀 지금 회사 다니기 힘드신 분들 은퇴를 빨리 그 시간을 앞당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거를 기원하면서 이번 영상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찰리 브라운이었고요. 오늘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